가로의 길이가 24cm, 세로의 길이가 18. 18하고 24는 굉장히 관련이 큰 숫자지. 자, 여기에 가로가 조금 더 긴 24짜리가 있고, 이게 18짜리가 세로에 있어. 자, 높이가 12인, 직육면체의 모양에 있다. 여기 또다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또 이렇게 높이가 있는, 이런 모양이 있나 봐요. 자, 그 높이가 바로 12. 자, 벽돌을 같은 방향으로 빈틈없이 쌓아서 정육면체의 모양을 만들려고 한다. 좀 상상이 안 되는데, 자, 이러한 기본형의 이 벽돌을 가지고서 얘를 잘 쌓아서 정육면체, 결국에는 가로, 세로, 그리고 이 높이의 길이가 전부 다 같은 모양을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모양 자체가 정육면체가 아니기 때문에 얘의 개수를 적절하게 잘 배치를 해서 정육면체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되도록 벽돌을 적게 사용하려고 할 때, 한 정육면체에 한 모서리 길이 몇이겠느냐. 그렇죠? 자, 이 길이가 몇인지가 x라고 하면 우리의 궁금한 놈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공간으로 나와 있으니까 너무 복잡해서 먼저 이 평면 윗대가리만 한번 볼게요. 자, 밑에 있는 높이는 아직은 생각하지 않고 요 위쪽 방향만 한번 보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18과 24짜리라는 것을 어떻게 잘 붙여서 얘를 정사각형으로 만들고 싶은 거지. 그럼 이쪽에도 또 24가 있을 거고 이쪽에도 또 한 번 24가 있을 거고, 그죠? 이쪽에도 18이 있고 또 18이 있겠죠? 계속. 자, 그래서 이쪽의 길이와 가로의 길이와 이쪽의 세로의 길이를 먼저 같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얘를 조금 더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24짜리라는 이러한 길이를 몇 개를 붙이고, 그리고 18짜리라는 길이를 몇 개를 붙였을 때에 과연 이 두 개의 길이가 결국엔 같아질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그래야 여기 있는 정육면체에 바로 가로와 세로의 길이도 같게 x로 만들 수 있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결국에는 24라는 길이에다가 몇 배를 한 거랑 18이라는 것의 길이에다가 몇 배를 한 것이 같게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바로 24와 18에 어떠한 배수를 한 건데 그것이 어떻게 하면은 같게 할 수 있냐 해서 바로 공배수라는 말을 씁니다. 둘 다 이쪽도 24의 배수죠? 이쪽은 18의 배수죠. 그런데 이게 같은 값을 가져야 되니까 공배수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것을 가장 적게 해야 된다는 거니까 배수 중에서 가장 적은 바로 최소 공배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암산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24랑 18이 굉장히 친한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진짜 4배를 해주고 여기다 3배를 해주면 우리가 72로 갖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72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자, 물론 이 문제의 답이 이제 72로 요 가로와 세로만 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높이도 구해야겠죠. 그렇죠? 높이는 또 12였죠. 그래서 결론은 24와 18의 공배수이면서도 18의 공배수이면서도 역시 12에도 공배수여야 한다가 이 문제의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공배수를 구할 때 소인수 분해를 해야겠지. 자, 2의 제곱 4에다가 2의 3승 8에다가 3을 곱하고 18은 어떠죠? 2 곱하기 3의 제곱을 하면 9, 28로 되고 얘는 4에다가 3을 곱하면 되죠. 자, 이럴 때 우리가 공통의 배수를 구하려고 할 때는 여기에서 가장 큰 놈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도 역시 어때요?
2의 1승보단 2의 2승이 더 크죠. 자, 이렇게 해서 3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바로 9 곱하기 8, 98에 72가 이 문제의 답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풀었는데 우리가 한번 또 깨달음 한번 정리해 볼까? 자, 첫 번째로는 지금 어떤 상황이 나와 있냐면 이 입체의 상황이 나와 있죠. 입체. 얘네들을 가로, 세로, 높이라는 입체의 상황이 나왔을 때는 얘네들을 쪼개서 전체 입체를 볼 것이 아니라 평면의 상황을 먼저 계산을 하고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정육면체나 정사각형이나 어떠한 길이가 같다라는 것이 나왔을 때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가로와 정사각형이나 그다음 정육면체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한번 세 번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 번째는 특히 이 그림을 조금 잘 정리했으면 좋겠던 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의 길이를 이렇게 갖다 붙이고 또 하나의 길이를 이렇게 갖다 붙였을 때 이 길이가 같게 되는 이러한 그림을 만나면 이게 바로 뭐야? 위에 거에도 배수고 이 밑에 거에도 배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길이가 같다는 건 바로 공배수를 의미하는 거고, 그때 최초에 만나는 지점을 우리가 가장 작은 값이라고 해서 바로 최소 공배수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 그래서 최소 공배수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을 먼저 그린 뒤 이 최소 공배수를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가로의 길이가 140, 세로의 길이가 210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에다가 가로가 좀 더 짧고 세로가 좀 더 긴 이러한 형태의 모양의 직사각형이 있다고 합니다.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를 빈틈없이 붙여서 채우려고 한다. 이 안에 어떠한 정사각형의 모양을 채운다는 거지.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조그만 정사각형으로 얘를 이렇게 빈틈없이 채울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막 채울 수도 있겠지? 또는 여기서 이제 그 되도록 큰 색종이를 붙이라고 하니까 이 정사각형 길이를 굉장히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 모양을. 자, 그러면 모양을 한번 최대한 크게 해볼게요. 최대한 크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정사각형. 가로도 140, 세로도 140.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때? 빈틈없이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첫 번째, 우리가 실제로 그 정사각형의 모양을 가장 작은 것부터 이렇게 큰 것까지를 실제로 한번 실험을 해봐야 돼요. 그죠? 이렇게 실험을 하다 보니까, 과연, 이걸 계속 크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구나. 어느 순간이 되면은 얘가 좀 작아지면서 적절하게 이게 붙다 보니까, 얘를 꽉 채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로, 세로라는 이러한 두 번째, 가로, 세로라는 요소를 한번 쪼개서 생각해 볼게요. 여기 210이라는 놈도 이렇게 냅두고, 자, 210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한 변의 길이를 한번 내가 A라고 한번 둬볼까요? 그러면 이 210이라는 것이 바로 A라는 길이로, 자, 이렇게 쪼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140이라는 길이도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140이라는 길이도 마찬가지로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이쪽의 길이도 A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A로 이렇게 쪼갤 수 있는데 얘가 빈틈없이 되니까 정확하게 이 길이가 얘도 딱 맞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거를 다시 한번 수식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겠네. 210이라는 것은 A에다가
어떤 개수를 곱한 거겠죠. 또 140이라는 것도 똑같이 a에다가 어떤 개수를 곱하겠지. 얘랑 얘랑은 다른 값이겠죠. 그 얘기는 결국에는 210에 대한 얘가 뭐가 되지? 바로 약수가 됩니다. 약수. 얘도 약수인데 140의 약수인데 두 개가 어때요? 공통이죠. 이런 거 보고 우리는 바로 공통의 약수로 해서 공약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최대한 큰 색종이를 가져야 된대. 3번. 자, 최대한 큰 색종이를 갖는다는 것은 이 공약수 중에서 바로 최대값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210을 곱했을 때 값과 140을 이렇게 곱으로 쪼갰을 때 값의 공통인 숫자 중에서 가장 큰 값, 바로 70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70보다 더 크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한 변의 길이가 바로 70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렇게 70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필요한 색종이의 장수를 구해야겠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가 70이므로 70짜리가 여기 2개 갈 수 있고 이쪽에 몇 개 갈 수가 있죠? 이렇게 3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 곱하기 3으로 6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자,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이렇게 답처럼 이것은 한 변의 길이가 최대 공약수인 놈이다라고 결론부터 이렇게 쓰는 것은 응용력을 기를 수가 없고, 이건 진짜로 내가 푼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선생님이 했던 이런 설명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자, 깨달음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자, 깨달음. 역시 이 문제도 어떻게 했어요? 가로, 세로라는 요소가 나왔는데 이 가로, 세로라는 요소를 평면으로 이렇게 갖다 붙여놓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죠? 얘처럼.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숫자가 이렇게 a 곱하기 b가 된다는 것은 a가 바로 뭘 의미한다는 거지? 바로 약수를 의미한다는 거. 그쵸? 그리고 역시 여기다가 b가 있는데 이놈도 a 곱하기 c가 된다면 역시 이 a도 약수가 되는데 두 개 값이 같음으로 이럴 때 우리가 바로 공약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